지금 우리나라 차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같이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을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제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이 차량은 2020년식 제타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그 바로 2,300만원대 바로 그 차량입니다. 엔진은 1.4L 터보의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플래티넘 그레이 메탈릭 색상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은색이기보다는 약간 좀 다크한 은색인데 보기 괜찮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나오는 폭스바겐 모델들과 전면 모습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죠. 가로를 많이 강조해서 넓어 보이게 하는 이 그릴의 모습도 그렇고요. 헤드라이트와 그릴을 연결시켰죠. 이거는 소나타에서도 볼 수 있었고 요즘 차들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릴에 있는 이 크롬 라인도 확대되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같이 연결돼서 헤드라이트도 그릴의 전면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300만원에 불과한 가격에 이렇게 전방과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요, LED 헤드라이트도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성비가 괜찮은 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차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205의 5R 17인치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폭이 조금 작은 편에 속하겠죠. 힐 디자인 괜찮고 멋있는 힐인데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많은데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디자인도 좀 챙기고 그런 연비 개선의 그런 기능까지 또 챙긴 괜찮은 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약간 뾰족한 형태로 디자인을 잘 챙겼고, 여기 LED로 된 사이드 리피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작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운전하면서 보기에 약간 거울의 크기가 좀 작기도 하고 광각 미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모습은 실내에서 다시 운전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 모습을 봤을 때 이 차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차는 전장의 4,700mm예요. 아반떼보다 조금 더 긴데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의 간격을 말하는 휠 베이스는 아반떼보다 짧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살짝 언밸런스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골프의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골프의 세단형 버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원래 골프였으면 이쪽에서 해치백이니까 뒤로 쭉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지는 부분을 약간 더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차의 길이는 아반떼보다 길지만 휠 베이스는 아반떼보다 짧은 그런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이라는 차는 폭스바겐, 그러니까 영어로는 폭스웨건, 우리나라 말로 국민차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 앞모습도 그렇고 옆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단정하고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는 게 유명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접혀있는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굵긴 하지만 그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딱 저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굵게 한번 놓은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다스 아우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모습이 상당히 단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정한 디자인들은 우리 몇천 년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그 긴 검은 생머리가 현대인들한테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들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뒷모습을 제일 처음 봤을 때는요, 이거 K7의 테일램프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K7 1세대의 뒷모습도 많이 닮았죠. 어떤 게 켜진지 보면 지금 LED로 들어오고 있고요. 좀 후진등 역시도 LED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까지 전부 다 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램프에 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다른 디자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된 머플러 형상이 있는데요. 사실 머플러는 이거는 가짜 머플러고요. 진짜 머플러는 하단부에 따로 있겠죠. 하단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머플러는 왼쪽에 숨어 있고요. 토션빔 형태의 서스펜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토션빔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 만큼 세팅은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렇게 범퍼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누르면 알아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트렁크를 연결하는 쇠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위까지 쭉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국산차들은 요 가운데 토션 바가 들어가 있어서 그 트위스트, 약간 꼬이는 그 장력에 의해서 열리지만 여기는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떠나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건 좋지만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쇠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뒀을 때 문을 닫으면 약간 눌리는 거 부분이 약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쑥 열리는 건 상당히 좋네요. 예.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엄청 큽니다. 위아래로도 넉넉하고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큰 트렁크 공간을 볼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보면은 2열 좌석을 이렇게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은 바로 트렁크에서도 이 시트를 앞으로 밀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겠죠.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면 저 폴딩 해놓은 상태에서 차박을 할 수 있을 만큼 트렁크의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들어보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템포러리 형태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키트들이 잘 구성되어 있네요. 어우, 후드가 엄청 무거운데, 당연히 이제 쇼바 형태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불안합니다. 떨어질까봐 너무 불안한 모습이기도 하고. 엔진이 1.4L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있거든요. 엔진이 상당히 작은 모습이죠. 뭐 냉각수통이나 이런 것들이 국산차와 특별히 다른 모습은 없고요. 독일차라서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링 보면 상당히 두껍게 꼼꼼하게 여기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실링들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엄청 발라놨네요.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보면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머리 공간이 좀 여유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거의 다을랑말랑 하는 정도이고요. 등받이가 조금 더 서 있는 모습이에요. 윈도우는 4개 다 원터치 하향이 되는데 지금 2열 유리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아쉽고요. 뭐 가죽 시트인 것도 좋긴 한데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한 모습인 것과 더불어 가지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죠. 이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도 이렇게 암레스트가 굉장히 넓게 있죠. 가운데 타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등받이가 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가운데는 조금 작은 그런 유리를 작은 음료수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작게 돼 있는 모습이고, 보통 보면은 여기에 뒷좌석용 에어벤트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뒷좌석용 에어벤트는 없어요. 그 대신에 프레지티 등급으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뒷좌석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륜 구동 모델임에도 요 센터 터널이 살짝 높게 올라온 모습이죠. 제 복숭아뼈가 안 보일 만큼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 따로 수납 공간은 없고요. 이렇게 조수석 뒤쪽으로만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iOS 픽스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엉덩이나 허리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사용하는 면에서는 더 좋겠죠. 당연히 3점식 시트벨트가 가운데까지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드릴 말씀은, 애들이 아직 어리다면 충분히 할 만한 공간인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헤드레스를 조절할 때 보면 우리 국산차는 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지금 재질감도 너무 싸 보이고 이거 진짜 옛날 우리 국산차에 있던 약간 그런 형태 같은데, 룸레프가 상당히 작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이렇게 후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딱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열로 와보면 2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넉넉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타원 형태라서 손을 탁 감기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트하고 핸들 조향 느낌이 좋다는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차는 이제 우리 국산차의 기준으로서 이 차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전석에는 전동식 시트가 있고요. 보면 메모리 시트까지도 있는 모습이에요. 좀 특이하죠. 프리미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전자석이 다 오토로 하향이 되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시트와 연동돼서 사이드 미러를 각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저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트렁크에 오픈 스위치가 이렇게 문짝에 붙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 문짝에 있는 이 도어 포켓 경관도 넉넉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온 차답게 이렇게 헤드라이트 조작 스위치가 왼쪽 밑에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토라이트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도어락 버튼이 이렇게 손잡이 옆에 운전석에만 하나 딱 별도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좀 확인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운전하면서 보면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의 거울이 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차는 미국 판매용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숄더 체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 광각 미러를 쓰지 않는 편이죠. 아마 이거는 애프터 마켓에서 광각 미러가 많이 팔릴 것 같네요.
2열에 비해서 1열의 그런 재질감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뭐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마감재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레탄이겠지만 이렇게 스티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래도 2열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운전석에 있는 이 구성 자체도 요즘 나오는 이 폭스바겐 차들의 구성과 비슷하고 운전석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 조작하기에도 편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샤프하죠. 엔진 스타트 버튼이 기어봉 바로 옆에 있고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시동이 바로 걸리고 걸렸으면 기어를 넣고 출발하면 되니까 이 위치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이 2021년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라고 해서 굳이 나쁘냐? 그렇진 않은 모습입니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디자인이나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폭스바겐에서 봐던 그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 주변으로 핸들에도 각종 조작을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많이 있어서 좋고요. 무려 차간거리 조절은 이렇게 5단계까지도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30km 이상 차를 주행해야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트의 컨트롤과 별개로 상향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왼쪽에 있고요. 이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와이퍼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기판 부분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인치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의 크기가 작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보기에 시야도 불편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어봐도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갑니다. 아쉽죠? 대신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2021년식으로 구입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어벤트가 커다랗게 있고요. 가운데 비상등, 점등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로는 에어컨 조작이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다 듀얼 존으로 해서 오토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이얼 형태로 조절할 수 있어서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엔트리급 수입차에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간 모습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로 올라가면 열선 시트를 켜면 열선 시트와 함께 열선 핸드까지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차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같이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따뜻하면서 차갑고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을 볼 수 있겠죠. 그 밑으로 보면 또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엔트리 모델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송용 USB가 볼 수 있고 기어봉 옆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 시동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또 특이한 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가 있는 반면 오토홀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르노 삼성 자동차랑 비슷한 거죠. 주행 모드는 스포츠와 커스텀, 에코, 노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거 오랜만에 보는 C가잭이죠. 근데 C가잭인 줄 알았는데 뽑아보니까 멍텅구리예요. 컵홀더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자그마하게 차키가 들어가기 좋을 만큼한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레스텔의 수납 공간은 우리 보통 버튼을 누르고 열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냥 열립니다.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 내부에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있는 모습이 참 좋고요. 이 내부 마감이 이렇게 밝은 톤으로 있으니까 참 좀 그것도 새롭네요. 우리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하지만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깊기는 해서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재질감이 좀 아쉬워요. 상당히 싼 플라스틱, 소리도 싸 보이죠?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선바이저에 거울이 있는 건 좋은데 조명이 따로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시트의 방석 부분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 차가 핸들에 이제 이 D컷 핸들이라든지 요 손에 감기는 느낌도 그렇고요. 뭔가 운전하는 느낌 상태는 상당히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내외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와이프의 시승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초파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